자, 그러면 3장의 내용을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3장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자료를 정리, 수집, 요약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해서 무슨 목적으로 정리, 수집, 요약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고 있었고, 첫 번째로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 수집,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 지금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즉 변동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 요약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우리가 레인지 범위와 그리고 그러니까 최대값 빼기 최소값으로 대표되는 범위와 그리고 사분위간 범위 IQR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IQR을 배웠으면 이제 그 상자 그림을 완전히 다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너 펜스와 아우터 펜스를 치는 것까지 하고 어드젝션트 밸류를 찾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상자 그림을 그리는 법을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변동성 척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분산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분산이라는 게 뭐예요? 자료가 그러니까 분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분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료라는 거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가 하면은 보통은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용어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표본 평균일 때는 X, 그 다음에 모집단의 평균일 때는 모평균일 때는 뮤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표본 평균이 있을 텐데 데이터는 X1이 있을 거고 X2가 있을 거고 막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XN-1이 있고 XN이 이렇게 있겠죠. 모집단에서는 X1, X2 막 이렇게 있다가 XN-1 XN 요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분산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표본의 경우에는 표본 평균으로부터 데이터 한 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분산이죠. 모분산인 경우에는 모평균으로부터 데이터 한 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표현을 하는 그것이 분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표본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데이터 한 개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또 데이터 한 개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또 데이터 한 개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이런 애들이 각각에 대한 분산인데, 이 각각에 대한 분산을 우리가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각각에 대한 분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더하면 하나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 더해서 하나의 숫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 더해서 하나의 숫자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중심 위치 척도이기 때문에 평균을 기준으로 이쪽에서 계산한 마이너스 값과 이쪽에서 계산한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하면 0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수학에서 영방지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풀방지위원회 뭐 이런 거 같은 수학에서 영방지위원회가 뭐냐면은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0이 되는 것을 다 더해서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얘를 제곱으로 만들어서 더하면 0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요게 데이터가 중심으로부터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가 100개인 것에 떨어져 있는 정도, 혹은 데이터가 10개인 것에 떨어져 있는 정도는 사실은 다를 텐데, 요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요렇게 분산을 표현을 하면은 데이터 자체의 크기를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의 크기를 반영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 3을 생각해 볼까요? 3의 원래 단위 유니트로 환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의 크기인 3으로 나눠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벡터를 아는 사람들의 경우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 벡터가 있으면 물론 문과나 예체능계에 벡터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른다고 해서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으면 이 벡터는 당연히 이 벡터들의 처음 크기였던 마치 1과 같은 유니트가 존재를 할 텐데 이 유니트로 이 파란 벡터를 빨간 유니트로 환원시켜 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파란 벡터의 놈값,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유니트 벡터로 환원이 되거든요. 그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뭐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고, 따라서 이 분산의 크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데이터의 개수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영된 노멀 값으로 유니트 값으로 우리가 돌려주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스킬은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또 우리 모평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모집단이 존재를 해서 모평균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은 모평균 데이터 한 개 한 개가 모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데이터 한 개 한 개가 모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데이터 한 개 한 개가 모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을 텐데, 우리가 분산을 이렇게 한 개씩 계산을 하면 너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하나의 분산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죠. 그래서 하나의 분산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한꺼번에 다 더하면 좋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이라는 것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심위치 척도이기 때문에 중심위치 척도로 만든 값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값과 왼쪽에 있는 값을 더하면은 전체적으로 0이 돼 버려요. 따라서 뭐 무풀방지위원회처럼 0방지위원회처럼 제곱이 뜨게 되겠죠.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크기가 1000개짜리 데이터의 분산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10,000개짜리 데이터의 크기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 주어서 원래의 단위인 유니트 값으로 환원시켜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 주어요. 그러면 지금 용어를 다시 보면 우리가 모평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x 아니 뮤, 그 다음에 모집단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대문자를 쓰고요. 그리고 모집단의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라지 n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표본 집단의 평균은 x바, 그리고 표본 집단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소문자를 쓰고요. 표본 집단의 데이터의 전체 개수는 소문자 n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산을 계산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잘 보면 모집단의 분산이 이렇게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표본 집단의 분산이 이렇게 생겨야 마땅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 확률과 통계인가요? 확률과 통계를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값을 스몰 n, 그러니까 표본 집단의 전체 개수로 계산을 하지 않고 스몰 n 빼기 1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정석 같은 데 보면 그 밑에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평균 모분산은 이렇게 생겼고 표본 분산은 이렇게 생겼는데, 모분산은 라지 n으로 나눠주고 표본 분산은 스몰 n-1로 나누어 주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기술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고등학교 과정을 여러분들이 넘어설 거냐 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과목의 중간고사가 되기 전에 아마 우리는 얘가 왜 스몰 n-1인지, 스몰 n이 아니라 왜 스몰 n-1인지 알게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 정도 수업 전에 한 번 정도 이 초반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요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영어로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사이트, 우리가 이제 원래 대면 강의에서는 요 사이트를 좀 보여드리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면 강의가 아니고, 사실 저도 여기를 누르면 저 URL이
거기로 갔다가 제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몰라서 일단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모두 다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단계에서는 절대로 이걸 다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직관적으로 설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뭘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일단 이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값을 모르잖아요. 근데 기대값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을 하냐면, 모집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표본집단이 있어요.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에서 평균을 계산했어요. 표본집단에서 평균을 계산할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가 평균을 계산합니까? 걔가 모평균과 같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 표본 평균을 계산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본에서 분산을 계산해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볼까요? 우리가 모평균은 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x바를 쓴다고 항상 정해져 있는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산은 항상 시그마 제곱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표본 분산은 항상 S제곱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본 평균을 계산을 했을 때 그 기대하는 바는 모평균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할 때는 무엇을 기대를 하고 표본값에서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하냐면 모분산과 같기를 기대를 하고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하는 거겠죠. 요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기술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대값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어느 부분에서 계산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지금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분산이 라지 n에 xi 빼기 뮤의 제곱인 것처럼 표본의 분산도 스몰 n에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n-1로 나누어지는지에 대해서 매우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즉 이 식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어떤 그 계산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것의 기대값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표본 분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데이터 한 개가 표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의 숫자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누어 주어서 유니트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몰 n으로 나눠주면 좋겠지만 n-로 지금 나눠주고 expected value, 즉 기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제곱은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제곱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얘는 xi의 제곱 빼기 2xi x바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x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서메이션은 각각에서 다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배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 시그마 서메이션을 분배시키고요. 여기다가도 시그마 서메이션 분배시키고 여기다가도 다 시그마 서메이션을 분배를 시키는데 이 시그마 서메이션은 누구한테만 개입이 되는 시그마 서메이션이냐면 i한테만 개입이 되는 시그마 서메이션이기 때문에 i가 있는, 즉 데이터 값들에 대해서만 얘가 붙어요. 그래서 i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만 붙고요. 요렇게 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시그마 서메이션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i는 1부터 n까지 이러면 뭐 3의 제곱을 우리가 n번 더하는 거니까
n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x바의 제곱. 왜냐면 x바라는 것은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이미 계산된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한편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x바 평균이라는 것은 데이터 한 개 한 개를 다 더해서 누구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면 이 값은 시그마 서메이션 xi는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평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x바가 되고요. n 곱하기 x바가 되고요. 여기 2x바하고 합해지면 마이너스 2n x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xpected value가 풀리기 전에 여긴 다 expected value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expected value가 풀리기 전에 안에 계산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 뭐 전부 다 눈이 있고 산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요거랑 요것이 계산이 돼서 마이너스 nx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nx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자리가 좁아서 expected value 시그마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빼기 n의 x바의 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이 expected value를 또 분배를 하겠어요. 이렇게 분배를 하면 이렇게 위처럼 이런 그 분자처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서 지금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얘가 1로 넘어가는 단계가 절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이렇게 넘어갔다고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넘어갔다고 받아들이면 여기에 자를 산수를 잘 해서 잘 이렇게 더하고 빼고 곱해서 나눠서 잘 정리를 하면은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n-1의 시그마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하고 있어요. 표본의 분산의 기대값은 무엇인가? 표본의 분산의 기대값은 우리는 당연히 모분산과 같아지기를 기대를 하죠. 그래서 표본의 분산의 기대값을 지금 계산을 해서 어디까지 가져왔냐면 분자를 요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만약 분모가 n-1로 나누지 않고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n으로 나눈다면 n으로 나온다면 표본 분산의 expected value 그러니까 그 기대값은 표본 분산의 기대값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표본 분산의 기대값은 n-1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개념하고 틀렸잖아요. 즉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모분산과 같아지려면 표본 분산의 나누어 주는 값이 스몰 n-1로 나누어 주어야 표본 분산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모분산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정말로 아무 내용이 아니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이 개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평균은 모집단이 우리는 지금 항상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은 항상 우리가 뮤를 사용을 하고요. 표본 집단의 평균은 우리가 항상 x바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은 항상 시그마 제곱이라는 값을 사용을 하고요. 표본 집단의 분산은 항상 S제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는 표본을 왜 뽑아요? 모집단과 같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표본을 뽑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기대값의 개념에서는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이고 기대값의 입장에서는 표본 분산의 기대값은 모분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가 모여져 있는 정도에 대해서 알려면
얘는 이제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데이터 한 개 한 개를 다 더해서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되고, 모평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모집단의 데이터 한 개 한 개 한 개를 자기 자신으로 나누어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흩어져 있는 정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흩어져 있는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흩어졌느냐 하면은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졌겠죠.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에요.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하려니까 x1 빼기 x바, x2 빼기 x바, x3 빼기 x바, 혹은 xn 빼기 x바, xn-1 빼기 x바, 혹은 x1 빼기 뮤, x2 빼기 뮤, x3 빼기 뮤, xn-1 빼기 뮤, n 빼기 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죠. 즉 표본 평균의 입장에서는, 표본 분산의 입장에서는 xi 빼기 x바가 될 거고요. 모 분산의 입장에서는 xi 빼기 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거가 얘는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하나의 통일된 값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그마 서메이션을 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얘가 0이 나오기 때문에 0방지위원회 제곱이 뜨죠. 한편 자기 자신의 크기를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스몰 n으로 반영을 해주고, 여기도 라지 n으로 반영을 해주면 이것이 표본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표본 분산이 되고, 이것이 모집단의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모분산인 시그마 제곱이 될 것 같지만, 표본 분산의 기대값은 모분산과 같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얘가 스몰 n이면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얘가 스몰 n으로 나누어 주면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시그마, 즉 모분산이 되지 않고 n분의 n-1의 모분산, 이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스몰 n 빼기 1로 나누어 주어야 모분산의 기대값이 n-1의 n-1의 시그마의 제곱, 즉 표본 분산의 말을 잘못했죠. 아까 표본 분산의 기대값이 모분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의 분산은 스몰 n-1로 나누어 주고, 모집단의 분산은 라지 n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통계학 입문이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고요. 사실 뭐 조금 더 예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통계학 입문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뭐 한 가지를 관찰할 수 있는데, 모두 다 극한은 잘 알죠. 물론 예체능계거나 뭐 문과 계열이어서 극한을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만약에 이게 n 값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봐요. n 값이 굉장히 크다면 얘는 어차피 1로 가기 때문에 스몰 n으로 나눠주나 라지 n으로 나눠주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설명을 앞으로 진도가 나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의 표본 분산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우리의 모 분산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분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0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다 제곱을 했잖아요. 제곱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흩어져 있는 정도보다 과도히 큰 값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흩어져 있는 정도는 제곱이 상쇄되어야 된다. 실제로 흩어져 있는 정도는 제곱이 상쇄되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분산의 스퀘어 루트 값을 씌운 표준 편차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대표하는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면 분산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표준 편차와 분산은 항상 같이 가는 그런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는 내용은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이 항상 잘 아는 내용이지만
뭐냐면 지금 설명한 이 개념이 앞으로 기말고사까지 계속 이 학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이런 식의 개념이 끝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이 굉장히 쉽지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다시 돌아와서 뭐를 하고 있냐면은요. 데이터를 숫자로 정리요약 기술하는데 첫 번째로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에 대한 정리요약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에 대한 정리요약 기술로서 범위, IQR,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변동계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요. 변동계수는 조금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저는 제가 그냥 정말 예예요.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의 용돈을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큰애가 그냥 정말 예를 들어 용돈을 한 20만 원을 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난달에 100만 원 용돈 중에 15만 원을 아꼈어요. 근데 저희 집에도 15만 원을 아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낀 그 고통이 더 클까요? 15만 원이라고 아낀 값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변동된 상황은 다 똑같은데 느낀 고통의 정도는 어때요? 제가 15만 원을 아낀 것과 저희 집 애가 15만 원을 아낀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변동계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규모가 다른 두 집단이 있었어요. 규모가 다른 두 집단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교역량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교역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난 분기에 우리나라의 수입액의 변동이 예를 들어 변동이 어느 정도 있었고 미국이 또 수입액의 변동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같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전체 교역 총액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즉 규모가 다른 두 집단의 변동성을 비교를 할 때는 이게 좀 없어져가지고 좀 써볼까요? 규모가 다른 두 집단의 변동성을 비교할 때는 무엇을 사용하냐면은 coefficient of variation이라고 불리우는 변동계수를 사용을 해요. 변동계수는 항상 부르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게 아마 PDF로 변환이 되면서 내용이 다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와이스에게 올려놓은 그 수업 PPT를 보시면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PPT랑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보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여기다가 쓰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동계수라는 거는요. 항상 coefficient of variation이라고 해서 CV라는 값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변동계수는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은 변동성이 똑같다 하더라도 비슷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규모가 다르면 그 변동성의 값이 다를 텐데 변동의 의미가 다를 텐데 그것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산을 생각할 수 있는데, 분산이라는 것은 변동값이 과하게 반영된 값이지 않습니까? 아까 봐서 아시겠지만 영방지위원회가 떠서 그런 거죠. 따라서 변동의 진짜 의미는 예를 들어 표본인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일 때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인데 이 변동값에다가 무엇으로 나누어 주냐면 자기 자신의 어떤
평균값으로 나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평균값으로 나눠 주면 모집 단위 표본 집단인 경우에는 이럴 것이고 모집 단인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시그마를 자기 자신의 평균인 μ로 나누어 준 값이겠죠. 이렇게 나누어 준 값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변동계수라고 부르고요. 이 변동계수는 항상 이렇게 나누면 소수점 이렇게 하면 소수점 이하짜리가 나올 텐데 변동계수는 보통은 소수점 이하로 사용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가끔 교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지난 분기에 뭐 한국의 수입액은 이제 어느 정도였고 뭐 중국의 수입액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다. 근데 이것을 변동계수로 보면 어느 정도여서 우리가 뭐 중국보다 수입액이 늘었다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끔 경제 뉴스에 기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변동성은 어떤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데 조금 느끼는 바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이 변동계수라는 값이고요. 이 변동계수라는 값은 표준 편차를 평균에다가 나눈 값인데 항상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표준화한 값을 퍼센트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매년 수입액의 변동성 혹은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의 한 달 용돈의 변동성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싶을 때 1대1 비교는 굉장히 언페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동계수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좋은 비교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